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준민스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여러분 덕분에 영상 잘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 종농 소식 많이 전파되고 있는데요. 제가 좀 텀을 두고 하려고 해도 그 짧은 시간 내에도 많은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간 또 플러스에서 알려드려야 될 것도 있을 듯 해서 다시 한번 합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란 이스라엘 지속적으로 연이은 공습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경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런데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걸프 지역을 포함해서 미군도 많이 배치가 돼 있는데, 중동 지역에, 그러면은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공습의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주요 스탠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플러스 여기와 연루가 좀 되어 있는, 관련이 되어 있는 주요국 입장은 어떠한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상황을 좀 파악하기에 용이할 듯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속개할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잘 한번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간 또 추가로 상황이 좀 업데이트가 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스라엘이 많은 지역을 공습했는 걸로 알려져 있죠. 플러스해서 이란의 정유시설, 가스시설도 공격을 한 것으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많은 영어를 적게 하든 많이 알든 간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테헤란은 수도지 않습니까? 예, 수도에 있는 이렇게 시설이 공격을 당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구체화돼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플러스 여기가 지금 우려가 좀 되고 있는데 두 곳입니다. 지금 걸프 쪽에 있지 않습니까? 아라비아해, 페르시아만, 아라비아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다 인근에 있죠. 일단은 네,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림만 봤을 때는 일단 바즈른잠 가스 플랜트 이거는 그래도 산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밑에 이거 왼쪽 밑에 있는 이것도 물론 해변가에 있긴 하지만은 일단 바다 위에 있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땅에는 있다. 그 육지에 있다는 점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튼 여기에 이제 정유 시설 할 만한 입지가 조건이 아주 유리하지 않습니까?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팅을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그 심각한 공격 타격을 받을 수준으로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란의 정유 시설을 상당히 파괴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플러스 주 러시아 이란 대사관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이란 출국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경고하냐? 미국을 공격하면 이전에 목격하지 못했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아직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이스라엘과 다르게 독자적으로 이란에 대한 핵시설 공격이라든지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눈치는 아닌데 만약에 이란이 건드린다 미군을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함께 공격할 것이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생각이 나냐면요, 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요 미국이 자발적으로 먼저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1차 대전 같은 경우는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하실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가시적으로 미국 상선들이 공격을 받고 그 국민들 보호를 명분으로 공격 시작했죠. 그리고 2차 대전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진주만 공습. 이러한 미국의 먼저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계기가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이란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겠죠. 이스라엘만 타격을 할 것인지 미국에 대해서도 지금 건드릴 것인가 고민을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미국의 입장은 무튼 이렇게 뭔가 직접 개입은 아닌 것 같지만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맥락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플러스해서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작전 중인데
미국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서포트하고 있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정황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전투기 이동이라든지 뭐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날리고 할 때 요격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스탠스를 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전투기의 공승급유를 도와주는 게 있는 듯한 지금 태도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뭐 CEST라고 해서 우리랑은 다른 시점의 그 시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6월 15일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엄청 최근에 소식은 맞고요. 지금 이렇게 보잉 비행기가 있습니다. 지금 글씨가 작게 보이긴 하는데요. KC-135R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중급유기인데요. 이것들이 지금 뭔가 뭐 레이더가 꺼지고 켜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사우디 그 프린스 술탄 기지인가요? 거기서 발진해가지고 이라크 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라크에 도달했을 때 레이더가 감지가 안 되는 그런 스탠스 모습인데 아마도 이스라엘은요 이란 쪽으로 비행기를 날릴 때 뭐 거의 대부분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영공을 지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공중급유를 도와준 게 아닐까라는 정황 판단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공중급유기가 이라크로 날아갈 일이 없죠. 그것도 발진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요. 이러한 정황으로 지금 뭔가 판단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네, 뭔가 이렇게 그 후속 지원을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정황으로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또 자체적으로 이란 선제 타격함으로써 이란의 핵시설 파괴라든지 군시설이라든지 수뇌부 파괴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단 일단 이스라엘의 공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만약에 이란이 미군의 군사시설, 뭐 요원들, 인원들, 뭐 이익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도 이제 일어나게 될 것 같은 그런 스탠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조가 있죠. 지금 미국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전 세계적인 맥락은요, 아태 지역입니다. 특히 중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이 아태 지역에 있는 특히 태평양 뭐 지역이겠죠. 거기에 있는 동맹국들, 전략적 동맹국들, 우방국들을 같이 도와줌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스탠스 아니겠습니까? 그 예로 뭐 필리핀도 그럴 것이고 일본도 그럴 것이고 우리나라도 일단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대만도 그런 맥락으로 현재 미국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으로 대대적인 뭔가 항공모함이죠. 항모 전단 그런 것들을 파견하기가 뭔가 좀 버거운 면이 있을 것이다 판단할 수 있고요. 자, 좀 띄워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6월 11일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직전 모습이겠죠. 그때에 미국의 항모전단 위치가 어디에 있냐, 이걸 확인하면은 지금 미국의 관심사를 알기가 매우 용이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얘기하고 또 정리하겠습니다. 미 항모전단 배치 상황. 물론 이거 있죠. USNS 컴포트 이거는 항공모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다른 6개 있죠. USS 조지 부시 이거랑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 그리고 여기에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 전단 니미츠 유명하죠. 아메리카 ARG 이것도 항모 전단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USS 트리폴리 이것도 찾아보니까 항모 전단입니다. 6개가 지금 전 세계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요. 근데 그 중에 4개가 지금 어디 있냐면은 태평양 지역에 있습니다. 상황 이해되십니까? 중국을 많이 지금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고 있고 중동 지역에는 칼빈슨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뭐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가 좀 휴식하러 간다면 모르겠는데 일단 미국 동부에 지금 조지 워싱턴 항모전단이 있는 상태인 걸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즉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봤을 때 중동에 지금 항공모함 하나가 지금 배치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만 해역에 있다, 먼 해역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해석이 되지 않을까. 중국에 좀 많이 의식이 되고 있다. 이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 그 오바마 시절 때부터 해서 뭐 바이든 트럼프 그 정권마다 방식은 다른데 공통점이 있다면 중동에서 최대한 발을 빼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좀 그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 배제라기보다는 좀 견제하기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중동의 그 뭐 이란, 뭐 사우디,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을 뭔가 균형을 시킨 거예요. 힘의 균형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서로 균형을 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전력을 최대한 빼려는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거죠. 뭐 ISIS의 흥기를 다시 막는다든지, 이란의 핵을 너무 개발 많이 시키게 돼서 이란의 힘이 핵으로서 강해지는 걸 견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맥락으로 뭐 오바마 시절 때 뭐 핵 합의 들어가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그걸 깨고 뭔가 좀 더 강력한 논리를 가지면서 이란을 견제했고요. 사우디를 도와준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바이든 시절 때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나 사우디에 대해서나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면서도 이란의 핵 합의를 도달하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또 러우 전쟁 때문에 좀 막연하게 되고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무튼 사건과 그 정권의 특징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단 중동에서는 최대한 발을 빼려는 게 목적이었죠. 아무튼 그런 건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 전쟁이 발생하다 보니까 미국이 뭔가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빠지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 좀 안보 공백을 매우 지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미국의 태도가 아닐까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다 보니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 생각이 되죠.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다뤄야 했기 때문에 좀 전반적인, 좀 큰 시각으로 미군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와중에도 걸프 지역에 상당히 많은 나라에 미군 기지가 있죠. 참 미국의 이 해군력, 공군력, 육군력 다 포함해서 이 전력이 참 규모가 상당하다, 그리고 억제력이 있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두 번째 큰 라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요국 세력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저의 코멘트를 좀 달아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자지라 기사 거를 중요한 것만, 중요하다 생각되는 그 나라들 세력들만 좀 가져와서 추스려가지고 13일자 걸로 가져와 봤습니다. 요약했고요. 일단 먼저 언급할 나라는 미국과 요르단, 이라크입니다. 미국은 이제 아까 얘기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것이죠. 이번에 작전 펼쳤던, 특히 라이징 라이언 오퍼레이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란 핵시설 등 여러 곳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일개 작전은 일방적이었다, 단독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다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의 스탠스는 최우선은 중동 지역의 미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익과 인원들을 공격받지 않게 보호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란이 이것을 타깃 삼아서 미국을 공격한다면 그때는 강경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르단과 이라크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이란으로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대개 이 두 나라의 영공을 지나갑니다. 이것을 좀 알면서 얘기하고요. 요르단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라크부터 볼게요. 이스라엘의 공격을 당연히 뭐 강력 비난하겠죠. 이라크는 원체 이란하고 좀 친밀한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법 UN 헌장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영공 침범했다. 이렇게 호소하는 입장으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라크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냐 판단되는 것이고요. 예, 요르단 역시 영공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허용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오타가 났네요.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요르단 역시 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아무튼 요르단 같은 경우는 정권 유지가 매우 중요하죠. 현재 순위파 정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엄청 강력한 비난을 하고 있다기보단 뭔가 자국의 보호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 눈치가 있을 겁니다. 네, 물론 정부로서는 좀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단 이런 내용이 좀 더 많이 오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걸프 국가를 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거는 GCC 국가들입니다.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나라들인데요. 이 중에서도 좀 그 주요 나라들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만,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위험하고 무모한 긴장고조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고, 역시 국제법 비난, 여기에 원칙을 좀 깨고 있다라고 호소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역시 이스라엘의 극악무도한 행위를 비난하고 있고, 이란의 주권과 국제법 및 규범을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UAE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해요. 일단 공격 규탄하고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제, 좀 제한을 두는 거, 행동에 최대한의 자제력과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 규탄하고 있는데 뭔가 자제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는 한 느낌이죠. 그리고 군사보단 외교적인 옵션을 취해라, 상당히 조금 부드럽게 비난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UAE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브라함 협정에 의해서 좀 더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국방, 외교, 경제, 특히 여행에 관한 거, 관광 포함해서요, 기술 협력, 아주 상당한 부분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좀 부드러운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플러스 자, 그래서 밑에는 제 코멘트예요. 자, 여기 나라들 특징이 뭐냐면요, 어느 한 나라라도 이란과 긴밀한 협력을 한다든지 이란에 대해서 긴밀한 클로즈한 친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이 나라 중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쿠웨이트 정도가 아닐까 싶긴 한데, 이 나라들 공통점이요, 매번 이란의 안보에 대해서 항상이긴 한데요,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인지 모르겠으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런 나라들 있죠. UAE라든지 이란과 단교했던 적이 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협정, 이스라엘과의 정상화하는 행위들, 이 중에 그런 나라가 있죠. 바레인, UAE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봤을 때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란의 핵을 우려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렇겠죠? 이란은 아무튼 간에 이런 걸프 국가들하고 단교한 경험도 있고,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란 핵이 물론 이스라엘을 겨냥한 건 알겠지만 걸프 지역을 위협한다라고도 분명 판단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을 파괴해주고 있죠. 주요 전력, 탄도미사일도 파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심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일단 당장에 이란이 보복 공격한다든지 다른 나라의 탄도미사일 공격, 핵 위협 할 만한데,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지금 파괴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걸프 지역 국가들은 군사적 행위를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속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서 파괴를 해주는구나, 그렇게 아마 이스라엘의 위력을 보면 감탄할 여지도 있긴 한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이란이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같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삼중 마인드죠. 지금 이중적이라 적어뒀긴 했는데 삼중적 마인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 마인드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규탄 행위, 비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전체적으로 비난하는 태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속으로는 이스라엘이 지금 알아서 이란의 핵을 공격하고 있고 그 주요 전력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속으로의 감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안심, 이렇게 두 번째로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이란이 또 어떻게 카운터 어택을 걸프 지역으로 할 수도 있을까, 중동 영내에 긴장이 될 수 있을까. 일각에는요, 또 이란이 바닷가에 있는 정유시설 파괴가 됨으로써 이 아라비아만 페르시아만 쪽에 오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도 우려되는 점을 얘기할 수 있을 건데요. 무튼 이게 세 번째입니다. 삼중적 마인드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프 국가들 얘기는 제가 따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이스라엘의 이런 공격들을, 미국의 그 공격들을, 지원들을 응원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더불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걸프 지역에 상당히 많은 미군들이 배치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오만 해역에도 미군 그 항공모함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중국, 러시아 입장을 보겠습니다. 좀 비난하기보다는 예의주시하고 있고 일단 갈등을 낮추기를 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관련국들이 악화될 수 있는 조치를 자제할 것, 심각한 결과를 우려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관조적인 느낌이 들죠. 적극 개입을 한다거나 적극 비난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어느 한 곳을 편들거나 뭐 반대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으로서는 중동에 진출하는 것을 매우 원하고 있습니다. 인도양으로 간다든지 페르시아만, 아라비아만 진출 매우 바라고 있는 입장이죠. 일각 예로 파키스탄의 1대1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부티라는 나라가 있는데 홍해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홍해 쪽에도 지금 중국이 해군 기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경제적으로는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 나머지 아프리카 지역에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무역 비중이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중동에 좀 전력이 배치가 되고 해서 만약에 아태 지역의 전력이 좀 줄어든다라는 가정이 있으면은 중국은 가만히 있어도 좀 유리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이 상황 예의주시란 거는요, 중동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의 예의주시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 지역의 러우 전쟁으로 바쁘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나토를 많이 의식을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미국이 물론 나토를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토 내에서의 그 유럽 영향력도 그렇지만은 미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력이 강화되냐 약화되냐에 따라서 매우 러시아가 예민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역시 태평양 지역을 의식을 할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스라엘을 맹비난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많이 공격했던 세력들 중심으로 레바논은 정부긴 한데 포함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원래는 헤즈볼라에 좀 눈치를 많이 봤던 정권으로 평가가 되는데 지금 들어온 정부는요, 상당히 독자적인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헤즈볼라를 좀 덜 의식을 하는 그런 정부의 그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그렇긴 하지만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 국민만 겨냥한 게 아니고 중동 및 주변 지역 안정 유지를 위한 모든 국제적 노력을 겨냥한 것이다. 즉 평화를 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접촉을 지속하고 있다. 레바논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접촉을 해보겠다. 이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말을 이어지고 있게 하고 있다. 이 얘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레바논도 어차피 이제 그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헤즈볼라라든지 후티 반군이든지 하마스든지 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네, 그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그 표현이 후티 반군인데요. 이란은 핵 프로그램 개발을 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방어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스라엘의 지원 세력인 게 너무나 티가 나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얘기를 볼 수 있고요. 후티 반군은 특히 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많이 지원받은 세력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을 이스라엘로 공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할 얘기가 많지 않을까. 후티 반군도 예멘이 있지 않습니까? 예멘 북서부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 어떠하십니까? 좀 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 좀 정리가 잘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지금 겉으로는 상당히 많은 세력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좀 표면적인 것만 봤을 때 비난하는 걸로 보인다. 속은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영역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비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작업에 대한 언급을 했고 뭔가 현재로서는
공격을 받으면 대응을 한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 협상을 끝까지 좀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이란에 대한 얘기, 경고를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이란에 후속 또 보복 공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공격을 어떤 방향과 지역으로 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스라엘과의 공격은 시작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보복은 뭐 예정된 것이고, 만약에 잘못 타깃을 삼아서 미군을 건드리게 되면 정말 그 일각의 뉴스에 전면전 얘기를 하던데, 전면전 자체가 어떻게 국경을 뛰어넘고 그 상륙을 하면서 막 이렇게 육해공 다 그 다방면으로 공습 뭐 이렇게 땅으로 들어온 공격해야 전면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면전이라고 하기엔 좀 뭔가 과장인 듯 보이지만, 그래도 스케일이 정말 커지는 작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이란의 보복이 또 분명 이어질 것 같은데, 그 행태 패턴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걸프 국가들은 성명을 낼 것 같아요. 이란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비난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또 추가로 많이 아시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미국은 아무튼 스탠바이는 분명 하고 있다. 계속 의식은 하고 있는데, 안보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면서 중동에 개입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소식이 업데이트 되는 게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아디오스.